주말입니다. 저는 오늘 일정이 있어서 잠깐 광화문에 나왔는데요.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보통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대부분의 분들은 법정 구속을 좀 피하고 싶어서 오시는 것들이 있어. 네,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 법정 구속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? 라는 관점으로 재판을 준비해드리고 또 변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물론 어떤 양형 자료를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. 여하튼 여차저차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, 법정 구속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. 첫 번째로 음주 상태로 어느 정도 거리를 운전하였느냐. 두 번째, 최근에 동종 사건, 즉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받은 일형이 총 몇 회가 있었느냐. 세 번째, 음주운전을 하면서 인적, 사람이 다친 사고 말하겠죠. 인적, 물적 사고, 자동차가 훼손되는 사건, 이런 사건들이 있었느냐일 텐데요.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법정 구속을,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내용을 잘 해서 법정 구속을 피했다고 칩시다. 그럼 끝난 것일까요?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. 판결문에는 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법정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내리는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. 뭘까요?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? 네, 바로 사회봉사 명령입니다. 사회봉사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. 보호관찰소에서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서 100시간, 내지는 200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,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휴가를 길게 쓰더라도 이 사회봉사 일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부담을 가지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봉사 명령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. 이후에 어떻게 보호관찰소 일정에 따라서 사회봉사 일정을 맞출 수 있는지, 맞출 수 없다면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지, 병가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.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사회봉사 명령이 과도하다고 해서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. 저는요, 항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봉사 명령이 반드시 줄어드는 건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소 내지는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이후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하여서 어떻게 사회봉사 사회봉사 일정에 보호관찰소에서 말해주는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지 계획을 짜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사회봉사 명령 은근히 까다롭고 은근히 부담되고 은근히 내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굴레가 될 수 있다. 기억하십시오. 안녕.